아니, 이걸 이렇게 알려줬다고? 아, 진짜. 해찰 스타일이다. 부끄럽지만 저는 작년 5월에 고액 유료 강의로 경매에 입문했는데요. 계속되는 폐찰에 지쳐서 잠시 다른 부업으로 외도를 좀 하다가 3개월 전부터 올해는 진짜 딱 2건만 낙찰받자는 목표로 다시 입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날도 폐찰을 한 건 했는데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사업장 주소로 작년에 가입한 비상주 사무실 기간이 만료되었더라고요. 월 1만원대라 눈치 안 보고 쓰기 편해서 계속 이용 중인데 주소지 변경을 하려고 묵혀뒀던 사업 등록증을 찬찬히 뜯어보다가 매매사업자 코드가 여러 개인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 강의 때 듣긴 했는데 확실히 하고 싶어서 강사님께 코드를 문의드렸죠. 그런데 뭔가 모르시는 눈치더라고요. 검색해보라고 하시더니 나중에 답변을 주시는데 거기서 좀 1차 충격을 받았고요. 아니, 수많은 수강생을 거느린 강사님이 코드 정도는 좀 외우자. 그리고 제가 직접 코드를 확인하고 2차 충격까지 먹었습니다. 같은 부동산 매매업인 줄 알았는데 아예 내용이 다른 코드로 지금까지 입찰을 준비해왔던 거죠. 이 작은 차이 하나 때문에 사업자를 내고도 정작 중요한 혜택은 다 놓칠 뻔했던 제 아찔한 실수를 오늘 다 공유해드릴게요. 제가 받은 2차 충격의 실체는 제가 첫 강의 때 안내받은 코드가 70301호였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받아야 했던 코드는 703011이었죠. 둘 다 똑같은 부동산 매매업인데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쉽게 비유하자면 치킨집 면허를 내놓고 실상은 와인바 장사를 하고 있는 꼴이에요. 뭐 닭을 튀기든 와인을 따든 장사라는 본질은 같죠? 그런데 정부 지원금이나 세금 혜택은 완전히 달라요. 구청에서 점검 나왔을 때 치킨집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와인 파는 분이 왜 치킨집 지원금을 달라고 하세요? 이게 바로 제가 겪을 뻔한 업종 코드의 미스매치입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소액 단기 투자자인 분들에게 이게 왜 치명적인지 딱 3가지만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은행은 사업자의 이름표를 보고 대출 한도를 정해요. 우리가 낙찰받고 기분 좋게 경락잔금 대출받으러 은행을 가겠죠? 은행 시스템은 이때 사업자 등록증의 코드가 703015로 되어 있으면 상가나 토지 전문가로 분류해요. 그런데 대출은 아파트로 신청한다? 2026년 현재처럼 대출 규제가 촘촘한 시기에는 시스템상에서 이 업종 불일치 하나가 대출 거절 사유가 되거나 한도를 깎는 원인이 됩니다. 남들은 대출 잘 받아서 시드 불릴 때 나만 대출 안 나와서 입구 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세무 해석의 불리함입니다.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매매는 부가가치세 면세죠. 하지만 70301호 코드는 본질이 상가나 토지 코드예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주택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만약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이건 주택 매매업자의 면세 거래가 아니라 기주거용 사업자의 일시적 거래라고 해석해서 면세 혜택을 부인당할 리스크도 존재해요. 1000만원 벌려다가 세무 소명하느라 비용으로 다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필요 경비 인정의 소명 책임입니다. 저 같은 소액 단기 투자자에게 도배, 장판, 싱크대 같은 수리비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사업적 원가예요. 주거용 매매업자에겐 이게 당연한 사업 비용이지만 땅이나 상가를 파는 사람이 아파트 수리비 영수증을 잔뜩 가져오면 세무서에서 곱게 볼 리 없겠죠? 이게 마땅히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도 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게 왜 사업 비용인지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그런 피곤한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코드 한 끗 차이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너무도 스트레스죠. 저도 이번에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바꾸려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지만 이런 미세한 디테일이 결국 내 수익의 질을 바꿉니다. 유료 강의? 분명 도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몇백만 원은 우습게 하는 그 돈의 가치를 강의에서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초보들은 어떤 강사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떤 피드백을 줄지 수강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저 낙찰을 책임질 것처럼만 들리니까요. 제가 볼 땐 마치 선거 공약 같달까요? 결국 내 돈은 내가 직접 검증해서 지켜야 합니다. 강의비로 집에서 대리 입찰 50번 더 하세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쾌하게 가이드를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경매 입문자이고 비교적 권리 분석이 쉽고 단기 매도가 빠른 아파트나 빌라부터 공략할 계획이라면
시작하려면 고민 없이 70301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코드로 시작을 하세요. 이 코드로 먼저 한 바퀴 두 바퀴 수익 사이클을 돌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실력이 쌓여서 토지나 공장 혹은 좀 더 난이도 있는 특수 물건까지 취급하고 싶을 때 그때 가서 7030 1호 코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정정은 홈택스에서 5분이면 끝나는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처음부터 내 몸에 맞지도 않는 큰 옷을 입고 세무서랑 은행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올해 벌써 5번째 폐차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보다 오히려 갈수록 설렙니다. 처럼 비상주 사무실 주소 바꾸다가 코드가 뒤바뀐 걸 발견한 것처럼 이런 실패를 거듭할수록 진짜 투자자의 근육을 키워간다고 생각해요. 강의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직접 발로 뛰고 폐차해본 사람만이 아는 찐 실전 이야기들. 앞으로도 제가 겪는 모든 시행착오와 발견들을 하나하나 다 공유해드릴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디테일이 결국 우리를 고수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강의가 수익을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단단한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